자, 정부 정책 이론에서 또 우선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자,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우선 개입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근거, 이유가 나와요. 가끔 또 우리 시험 지문에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많거든요. 자, 어떤 게 있어요? 뭐 개입의 이유 근거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잖아요. 네. 그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하는 부동산 시장에 뭐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또 경제 성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 2, 3년간 오늘 뉴스 보니까 최근 2, 3년간의 소득 분배에 있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얘기 많이 나오대요.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더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소득을 뭐 해주기 위해서? 재분배해 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밖에 없어요. 정부는 뭐를 해야 돼? 정부 보면은 누진세, 고소득층에게 누진세를 부과를 해서 세율을 더 높이 해서 세금을,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 가져올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요즘에 보니까 양도소득세나 이제 종부세, 중과세를 해서 뭐 요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줄어드느냐? 않거든요.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을 뭐 해줘야 돼? 소득을 벌 수 있게끔 더 이게 양질의 직업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또 요즘에 많죠. 저소득층에 또 뭐를 위해서? 주거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요즘에 그래서 뭐 공공주택을 사회적 목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인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죠? 시장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잖아요. 이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개입을 해야 돼요. 예?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16회 시험과 29회 3년 전에 또 이 원인이 출제를 했어요. 그 원인이 아닌 걸 물었잖아요. 자, 거기 보니까 시장의 구조적인 전제가 파괴돼서 시장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게 있어요. 자, 기업이 하나인 걸 뭐라고 하냐면 독점. 소수의 대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과점이에요.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가져와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상적 시장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죠? 시장 내부에 내재적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어요.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데, 여러분 규모의 경제가 좀 어려운가 봐요.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제품을 하나 만드는 비용을 뭐라고 하죠? 평균
비용이라고 해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 형상을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비용 체감하는 산업이 존재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자연 독점이 되면서 또 시장의 실패를 야기시켜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또 시험 문제 우리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28회까지 출제하다가 29회, 30회, 31회 안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가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고 또 뭐가? 공공재가 존재하면 또 시장에 실패인데 공공재는 30회 시험에 또 출제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32회는. 요것 말고 또 뭐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 정보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시장의 실패를 또 가져오기도 해요. 뭐 많죠? 자, 관련해서 이 원인인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구분해야 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개입 전보다 여러분 개입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입 전보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정부가 이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통과시킨 게 뭐죠? 주택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개입이 그때 전문가들이 우선은 연구 좀 하고 요거는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연구 좀 하고 하는데 그래도 통과시켰어요. 토론도 없어. 예? 단 하루만 통과시켰어. 예? 토론도 없습니다. 전문가.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더 심각했지.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된 그냥 더 폭등했죠. 악화됐잖아.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해. 정부가 실패하면요, 그게 골치 아파. 그럼 누가 이제 고칠 거예요? 예? 이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기 어렵잖아요. 실패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하고요, 또 규제 수단이 100%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개입할 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도 크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 환경도 문제고, 그리고 또 관료제의 비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정부의 실패 이번에 어떻게 돼요? 우리 대통령 담화할 때 부동산 정책 실패 이번에 처음으로 잘못했다 하는데 잘못하면 뭐예요?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은 없어요. 예? 왜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야기해 놓고 이게 왜 사고 방식이 그래요. 자기가 아니면 된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 지문 나왔을 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요게 시장의 실패고 요거는 정부 실패다. 구분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선은 정부의 실패까지 우선 설명했고,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효과가 나와요. 자, 외부 효과. 자, 시장 기구는 뭐예요? 시장 기구는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시장 경계 바깥 어디서?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다. 자, 그리고 제3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뭐를? 제3자에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자,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이런 상태를 우린 정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 양봉업자가 과수원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 생산량이 우리 벌로 인해서 과일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과일 생산량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정해 외부 효과예요. 정해 외부 효과.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다? 의도하지 않은 또 뭐를 입힐 수 있어요? 손해. 손해를 입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걸 뭐죠?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뭐라고 한다? 불경제.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요즘 많죠. 우리 화학공장이나 석탄공장,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들어서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어떻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데 그에 대한 손해를 입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의 외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소비는 할 때 이 정해 외부 효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공공시설, 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건 오케이, 다 창성. 이걸 플리즈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핀피 형상을 발생시켜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들어오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in my backyard 해서 이거는 님비라고 해요. 님비. 이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을 발생시킨다. 이것도 한번 정답으로 물었어요. 정해 외부 효과는 핀피 형상,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 님비는 막 뉴스도 막 나오니까. 자, 여기서 자, 사회적 편익. 자, 여러분 소비는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 소비는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갖고 비교합니다. 편익은 이익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인데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갖고 비교한다. 자, 여러분 정해 외부 효과는 이렇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이익이 더 커요. 대표적으로 요즘 코로나 백신 여론 예방주사 맞죠? 그게 요거잖아요. 개인이 그 백신을 맞음으로써 이익보다 집단 면역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더 크죠. 그렇죠? 그 이게 정해 외부 효과예요. 정해 외부 효과. 근데 요거는 또 뭐가 문제냐? 정일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이건 더 적게 소비가 돼. 과소. 더 적게 뭐가 돼? 소비가 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소비가 되니까 국가는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소비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를 지급하려면 보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열심히 맞는데 보조금 지급돼서 여러분에게는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다수의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에도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인가요? 고등학교도 이제 무상 교육으로 가죠. 지금까지 없다가 이번 원래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교육을 해줘야 돼요. 예? 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교육이 중요해. 옛날에는 먹는 것보다 교육했는데 요즘은 먹는 걸 많이 따지죠. 교육이 더 중요하죠. 예, 자 그런 것을 이제 주는데 외국에는 뭐가 많냐면요 장학금이 많아요. 대학 같은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비싸게 받아요.
자국은요, $10,000면요, 외국인들은 오면요, 예? $50,000 이렇게 받아요. 그 나머지 차익을 자국 국민을 장학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국은 거의 무료로 다니다시피 해요. 대학은 주립대학 이런데 사립대학 빼고. 예?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예? 대학교에서 뭐를 해야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우리나라 지방대 살린 게 다 외국인들이에요. 오면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뭐를 줘야 돼?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장학금은 안 줘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교육 서비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술, 담배 같은 거는 요 부거든요. 자, 개인이 술,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여기 줄어요. 왜? 해로운 영향 주거든요. 자,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음주운전도 있겠지만은 또 뭐도 있다. 간접 흡연도 있잖아요.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주변 사람에게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더 주거든요. 사회적 편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술, 담배는요, 남 생각 안 하고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예? 부일 때는 더 많이. 과다 소비하니까 소비를 뭐 해줘야 돼? 줄여야겠죠. 술,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 같은 뭐를 부과? 네,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세금. 자, 정일 때는 과소고요. 부일 때는 뭐? 과다. 소비일 때는 소비 붙이고 생산일 때는 생산 붙이시면 돼요. 자, 생산은 뭐 갖고 따져야 된다? 비용. 생산, 소비는 소비함으로써는 이익이고 생산은 비용. 자,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 자, 여러분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뭐죠? 사적 비용. 비용 갖고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꼭 어떤 분은요, 사적 비용, 사적 편익 비교 안 합니다. 또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도 비교 안 해요. 또 그렇게 또 지문 출제하면요, 또 오해를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디가 크냐면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여러분이 기업이 기술 혁신을 하는데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 사적 비용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 대가로 기술 파급 효과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사회에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더 뭐해? 과소 생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뭐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자, 그런 얘기고. 자, 여러분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들어선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또 요거 외부 비용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하니까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에 뭐를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오염 배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관련돼서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66페이지 위에 또 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을 좀 해두시고,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보면은 사적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외부 효과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죠? 코우주 정의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이 재산권을 부여를 해준다. 재산권 부여입니다. 재산권을 부여해 준다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코우주 정의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거래 비용이 나오죠. 거래 비용은 제로가 돼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거래 비용이 제로가 될 때 우리가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코우주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 두 가지 있죠. 간접, 직접인데, 여러분 정부 개입하는 거 우선 시장적 접근을 통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건 요거 세금부가 보조금지금은 간접 규제하는 거.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규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금지, 여러분 독극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순, 납 등의 중금속 배출 금지, 원천적으로 배출 금지시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의무화했어요. 자, 여러분 납성분이 없는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자동차, 그리고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 설치를 출고 전에 의무화한다든지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허용 기준 있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소음 등의 허용 기준을 설정하죠. 허용 기준 설정. 그리고 용도를 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직접 규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규제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사적으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적 해결이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죠. 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많으면 해결하기 어려워요. 뭐 한두 사람이면 괜찮지. 요거는 해결돼요.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 개 짖는 소리를 나는 잠을 못 자서 불면증 걸린다. 그럼 개주인 찾아가서 이사를 가든지 개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뭐다? 나 불면증 약 사게 대가를 치수요. 협상을 하면 돼, 둘이. 요건 가능하지, 두 사람과는. 근데 사람이 많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 뭐래요? 배가 산으로 가요. 많으면요, 중구난방이에요, 대화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선 외부 효과 원래 좀 중요하고요. 공공재 볼까요? 자, 공공재는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공공재는요, 뭐와 반대되는 용어예요? 사적 재화. 사적 재화와 반대되는 거. 공공재. 공공재는 뭐다? 우리는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돼.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가 바로 뭐다? 공공재다. 그럼 이 두 가지 특성은 시험에 낼 때마다 나오죠? 중요한, 요 갖춰야 공공재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재화를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편익을 얻어요. 뭐 TV 방송 시청처럼 이런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비경합성. 이번에 KBS 뭐 방송 시청률 2,500원인데 이거 올린다 하대요. 뭐 3,300 얼마로. 그런데 문제는 그거 뭐 공청회 하는데 공청회 하는 것도 몰라. 200명 누구 뭐 모집해서 뭐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법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하니까 못 통과시켜도 우리 내야 돼요. 그래서 와,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올린 2,500에 3,300 올리면 뭐 엄청나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웃긴 거다. 그러면 그건 전 국민 대다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200명한테 단지 물어보고 올린다? 야, 웃긴 거죠. 그 사람 대표도 아닌데. 그 공청회도요, 쏙딱 했어요. 기자들 몇 명, 한겨레 신문 기자 몇 명 하고 자기들 아는 기자 해서 딱 했어요.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어, 공청회. 이런 게 무슨 공청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공재 성격이잖아요. 비경합성. TV 방송 시청. 공공재는 공익성이 강한 건데, 그래서 또 소비의 비배제성, 국방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재화를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특정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 사용하는데 여러분 배제시킬 수 없어. 더 낫네도. 그걸 뭐죠?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비배제성. 자, 비배제성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어떤 재화를 사용을 하는데 이득을 얻었어요. 어떤 재화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비용을 지불하지, 대가, 그 이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위가 우리는 무임 승차. 무임 승차자 문제가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무임승차 자문제. 자, 그리고 공공재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의 뭐 등대나 뭐 공원, 국방, 치안 뭐 이런 건 다 공공재인데, 공공재를 민간에, 여러분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 어떤 형성이 나타나냐 하면요, 이런 형성이 나타나. 여러분 공공재를 이용하는데 대가를 줘야 돼. 그러면은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공공재가 진짜 필요합니다. 예? 가로등도 요 밤에 치안 문제 가로등도 설치해달라 할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필요함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 마음속은 필요한데 밖으로는 수요 선호를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양보다 더 적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돼? 과소 생산 공급된다. 과소 생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나 각종 공공기금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보시고 67페이지에 거기에 3번에 보면 무임승차 행위가 나오고, 그리고 기역에 거기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공재는 효용 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낸다.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는 공원이나 공유자원은 바닷물 같은 거, 여러분 이제 바닷속에 낚시하면서 물고기 잘 잡죠? 이런 거는 공유자원이라고 해요. 자, 공공재에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자, 토지 정책 수단으로 가는데 작년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정책 수단에서 세 문제 출제했어요. 계속. 그래서 시험 문제 요즘 계속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 다 쉬운데 우선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뭐를 출제하죠? 작년에 방법인데 작년에 출제는 요거 출제했죠? 직접 개입을 출제했어요. 박스 가지고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 자,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또 여러분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가지는 기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간접개입. 요거 구분할 수 있느냐, 직접 간접. 요걸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올해도 출제합니다. 올해도 잘 봐야 돼요. 올해도 출제하니까.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요것도. 자, 직접 개입에 우선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토지 비축 제도를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뭐죠? 공영 개발,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공영 개발. 그리고 또 토지를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 수용을 하죠. 토지 수용 하는 거. 자, 여러분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우선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걸 뭐죠? 토지 선매. 이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이건 다 직접 개입.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게 될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임대료를 규제한다든지 분양가를 또 뭐 한다? 규제하는 거. 이것도 다 직접 개입.
뒤에서 이제 배울 거잖아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공공주택을 뭐 한다? 공급한다. 이것도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접 개입은 세금 부과니까 여러분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 세금 부과를 하거나 또는 임대료에 대해서 뭐를 지급할 수 있죠? 보조금을 지급한 거.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여러분 이 부담금은요 오해를 많이 해요. 직접 개입인 줄 알아요. 요거 간접 개입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뭐다? 간접 개입. 그래서 시험 지문에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간접 개입이다. 그리고 행정상 지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지 정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거든요. 행정상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금융상 또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다? LTV. 작년에 여기서 LTV 요거 금융상의 규제 LTV나 DTI죠. 금융상 지원 또 규제를 할 수 있죠. 뭐 대출 규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요 관련된 것은 전부 간접 개입. 요 구분은 반드시 해둬야 돼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은 지역 지구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 구획 규제, 건축 규제 이런 것은 다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하는데 이 직접 간접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토지 이용 계획. 자, 여러분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실 텐데 토지 이용 계획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자, 계획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제를 설정하는 기준은 토지 이용 계획인데,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뭐죠?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 그래서 지역 지구제는 실현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공부하고 있죠. 법적 구속력이 있다. 자,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 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죠? 부. 시험 문제는 이걸 또 정으로 많이 냅니다. 정 플러스가 아니라 부일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우리는 용도를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적, 우리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공적 시장과 사적 시장으로 나눌 때 이 사적 시장에서 이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 방법이 바로 지역 지구제다 얘기죠. 자, 그 밑에서 6번째 줄에 그 동그라미 2번 그거 체크하고 바로 위에 부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네요. 자, 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용도 지역끼리의 중복 지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용도 구역,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 지정마다 가능하다. 자, 여러분 용도 지역은요 서로 어떻게 돼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거든요.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근데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가능하죠. 자, 경관지구, 고도지구 중복 지정 가능하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 내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 가능해요. 용도 구역도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그거 시험에 잘 냅니다. 4번 위에서 두 번째 4번 지문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보시면은 1번이 또 한 번 출제를 26회 했었죠. 자, 여러분, 지역의 개발이 지나치게 억압, 속박되는 지역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지가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지문을 한번 출제했고요. 자, 우리나라는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 지역의 특성과 위치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에요.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용도 변경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됐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람직스러운 토지용이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지구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면요, 도시 토지인 택지 공급이 제한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개발,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불법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69페이지에 토지은행제도. 자,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인데 항상 개념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하죠. 자, 여러분 연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에 연도 묻는, 작년에 연도 묻는 게 나왔거든요. 연도, 여러분 어디가 빠르고 늦은가 연도를 알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이건 2009년 2월 임시국회. 자,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자,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하는데, 어디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비축 업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LH 내에 우리 토지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자, 개념을 우선 시험에 많이 낸다고 했죠. 자, 개념은 뭐죠? 현재가 아니라 항상 미래죠. 여러분,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뭐다? 미래. 자, 이 미래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이 현재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여 비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또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를 우리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해요. 개념을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한다. 개념. 자, 장점을 보면요, 비축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아까 있죠, 저렴하게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단점은요, 이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또 문제점도 있고, 또 매입시와 매각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저소득층에 의한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미래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엔 정부 스스로 또 투기자, 투기꾼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자,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7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7번째 비축 목적에 따라 뭐를 하고 있다? 토지 비축 목적에 따라 수요 공급 조절용 그리고 공공 개발용 두 가지 용도 목적하에 비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개발 이익 환수 제도. 또 시험 지문에 최근에 또 잘 나온다. 여러분 개발 이익이 또 30회 시험에 또 개념이 또 출제했죠. 자, 이 개발 이익은 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또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1989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보면 개발이익 개념이 나와요. 예? 개발사업의 시행. 자, 여러분이 개발이익 보시면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자, 밑줄은 정상지가 상승분. 이것을 여러분이 30회 시험에는 물가상승분으로 출제했어요. 물가상승분이 아니라 뭐죠? 정상적인 토지가격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 이 개념을 출제를 또 했습니다. 30회 시험에. 자, 그러면은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잖아요.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을 뭐 해야 된다? 환수를 해야겠지. 환수 방법, 환수 수단으로서는 이 세금을 부과한다. 여러분 과세, 조세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이건 조세적인 환수 수단이고, 비과세적 세금 이외의 방법을 가지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죠. 이건 비조세적인 수단. 그럼 대표적으로 과세적 하면 뭐가 있어요? 자,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뭐를 부과하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세라든지 지역개발세 이런 것도 있고, 또 지목을 변경하죠. 전에서 대로 이렇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 허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주취득세를 부과를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비과세적 방법, 아까 설명했던 뭐죠? 토지 비축제도가 있죠. 토지 비축제도가 있고, 또 공영개발이 있죠. 자, 여러분이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뭐죠? 공영개발. 자, 여러분 환지 방식에 의한 또 뭐죠? 담보율 제도, 수익자 부담금 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 주의를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에, 자, 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여러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 여러분 개발 이익의 불로소득적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환수를 하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요거 시험 문제 28구에 두 번 또 최근에 출제를 했어요. 또 요거 나온 게 뭐냐? 또 30회 시험은 또 요거 출제했어요. 재건축. 또 요 법을 몰라서 또 틀리신 분일 때 30회 시험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여러분 우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를 부과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함으로써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또 뭐 한다? 환수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건 법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재건축할 때 지금 요거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뉴스 많이 나오시죠? 요즘 보면은. 이런 비과세적 방법. 자, 그래서 개발이익 한번 또 확인을 해 두시고,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나타난다? 부증성.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에 뭐를 강조하죠?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 자, 토지에 공익성을 강조한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인데, 거기 봤더니 여러분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이 나와요. 171페이지. 자, 거기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잘 보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계약서 제도. 자, 연결 잘 됐죠? 자, 그럼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검인계약서 제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 글자가 틀리잖아요. 네. 이런 거 막 출제하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법 연결하는 거.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 또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지정지역을 지정한다. 여러분 뭐에 의해서?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지정지역을 지정하면은 우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요거 몇 년에? 2005년에 실시를 했어요. 요거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2005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제는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부담금 제도,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공시, 이런 법 연결하는 내용들을 출제를 자주 하니까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올해 가능성이 있어요. 연결하는 내용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TDR인데, 자, 문제는 개념을 최근 28구회 시험은 개념을 정책에서 출제했어요. 자,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시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 시행 중이 아닌 정책, 이것도 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또 출제했죠. 올해도 좀 중요해요. 시행 중이 아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보전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눌 때, 보전 지역은 개발을 못해요. 이 지역은. 그래서 보전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뭐다? 손실을 입겠죠. 그건 개발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형평성 문제를 뭐 해줘야 된다?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이 형평성 문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뭐다? TDR이다. 그래서 어떻게 완화시켜주느냐 하면은
토지,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를 소유권과 뭐를 분리한다? 개발권을 분리를 해요. 네? 개발권, 권리를 묶어 있는 걸 떼낸다는 얘기죠. 개발권은 분리한 이유는 여기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권을 분리해서 시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는 개발 지역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양도해요. 매각해서 뭐 한다? 양도를 함으로써 여기서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더 개발을 허용해 주는 자로. 그럼 건물이 고층화되겠지. 예?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발적인 손실을 개발권을 매각함으로써 대가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우발적 손실을 개발권을 매각 양도함으로써 이 손실을 보전받는 제도를 뭐라고 하냐? TDR.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개념. 예, 항상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지정 목적도 30회 시험에 나왔죠. 1번, 2번 두 지문을 묶어서 냈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 긍정적 효과는 당연히 도시민의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우선 가지고 있고 그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한다. 여기에 많이 나오죠. 시험 지문에 보면 긍정적 효과. 자, 그리고 도시의 수평적인 확장을 억제하여 경작지나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존한다.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그린벨트를 지정함으로써 대도시,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거. 여러분 연결하는 걸 연담화라고 해요. 대도시,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연담화 현상을 뭐한다?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 개발 가능 토지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도시 내의 토지를 건물이 고층화되어 고밀도, 높은 밀도로 이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는 또 마찬가지. 개발 가능 토지가 감소함으로써 택지 공급이 줄어들죠. 그럼 택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또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문제점을 또 유발합니다. 그런 건 부정적 효과지. 자, 토지 선매제도 볼까요? 우선 선매제도 자주 나오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중요시하는 공공용지 확보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 우리 투기 과열지구,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 지금 보니까 요즘 동탄에 아파트 분양하는 건 10년 전매 제한 걸렸대요. 최근에 아파트 33평 5억 2천에 분양했는데 주변 롯데 바로 옆에 캐슬은 1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이 크죠. 예. 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싸잖아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니까.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10년이야. 그거 10년.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로 최근에 자주 나오는데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발 보존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토양이나 입지, 활용 가능성 등 이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 개념들을 계속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토지 정책 수단 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5개 나오는데 거기 잘 읽다 보면요, 이상한 게 막 나와요. 네?
택지 소유 상한제도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시행 중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 시행 중이 아닌 정책을 많이 내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단골 최근에 계속 출제된 게 있어요. 택지, 소유, 여기 위헌 판결로 폐지를 했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 요거 위헌 판결로 폐지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고요. 또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다녀야 돼요.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 초과이득세, 토초세라고 많이 했던 건데 요 두 가지는 위헌 판결로 폐지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 아니다. 계속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 작년에도 냈고요. 29회도 나오고요. 계속 30회도 나오고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 아니다.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은 여러분 임대주택 정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